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죠. 저희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보험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보험의 이 수익률과 같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코너로는 이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는 꿀팁과 정보들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생존 리스크에 대처하는 현명한 선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수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생존 리스크에 대처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살아있다는 게 리스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유병장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가지 질병은 보통 다 있으시죠. 한 가지 질병이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 가지 질병 상태에서 오래 산다면 그것은 참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장수를 축복으로 만드는 지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래 사는 인구가 65세 인구가 20%가 넘는다면 초고령 사회인데요.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년 부양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가 이렇게 15세에서 64세부터 이렇게 65세를 부양하는 인구가 이렇게 점점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출산율은 낮아지고 이렇게 65세 인구는 많아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인생에서 필요한 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돈만한 게 없다. 사실 건강이 최고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요. 돈만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돈이라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모으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물론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겠죠. 내가 주식을 잘한다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부동산을 잘한다면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고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은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돈을 빨리 모으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답은 보험입니다. 왜 우리가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보험은요, 비과세를 주고요, 또 복리의 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비과세, 우리가 지금 조건이 어떤가요? 5년 납입하고 5년만 기다려주면 비과세, 정말 좋은 혜택이죠. 그리고 복리요, 은행은 단리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품은 복리를 주죠. 원금에 이자만 주는 게 아니고 원금 플러스 이자에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를 더 주는 복리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시거나 선택이 빠르신 분들은 보험으로 재테크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은 왜 선택하느냐? 보험은 확정적인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보험은요, 내 맘대로 내가 선택이 자유로운 비과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요, 처음 약속 그대로 쭉 끝까지 갈 수가 있고요. 내 맘대로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시기와 시작과 끝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이런 비과세, 세금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파킹 통장이나 라떼 이런 기사를 한번 발췌해놨는데요. 1개월 초단위 예금입니다. 한 달에 예금이자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요즘 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까요? 아닙니다. 미국 금리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직 못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올랐죠. 하지만 실질 금리가 낮은 이유는 그거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 금리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올린다면 정말 살기가 더 빡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런 한 달 금리에도 이렇게 사람이 몰린다면 장기간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주는 상품이 있다면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내가 일찍 사망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늦게 사망하거나 이런 사망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생활자금. 누구나 생활자금은 필요합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아니면 때로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생활자금으로 물론 필요할 거고요. 내가 특별한 자금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유동자금이 항상 나의 주머니에 있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후,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일찍 사망하거나 늦게 사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삶에 있어서 윤택한 즐거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급한 돈이나 급전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이런 모든 고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고민입니다. 첫 번째,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조금 내고 적게 내고 큰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 거는 누구나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정말 돈이 끝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에게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진 않으니까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런 혜택 누구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가능하면 세금은 적게 내고 싶죠. 내가 갖고 있는 게 10억인데 갑자기 내가 사망해서 그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보험에서 한번 고민을 한다면,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에서 고민을 한다면 그 정답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내가 저축보험 들면 되지 왜 종신보험을 들어? 여기는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신보험은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사망해도 그런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축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내고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는데 맡긴 기간만큼의 이자를 돌려주는 게 저축입니다. 그러면 같은 값을 봤을 때 내가 혹시나 만약에 대비해서 사망값을 받는 이런 종신보험과 그냥 내가 낸 돈을 이자에 더해서 받는 저축과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종신보험의 여러 가지 장점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신보험의 특징,
비과세 혜택입니다. 종신보험은요,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효과입니다. 은행 상품이 아니라 보험 상품이고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계속 맡기면 맡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안전한 노후 준비. 종신보험은요, 내 자녀 기준으로 자녀가 40세가 됐어요. 그럼 나의 사망이 보험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종신보험은요, 내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이후에는 나의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장점입니다. 네 번째,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있죠. 종신보험의 혜택 중에 하나는 메디케어 서비스라든지 일종의 건강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 보험을 하나 준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료 서비스가 달라지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장점입니다. 그럼 내가 단순히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거와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거와 어떤 게 더 선명한 선택일까요? 물론 종신보험이겠죠. 그럼 노후를 위한 전략. 만약 내가 7년만 딱 약속을 지켜준다면 내가 낸 돈 모두와 거기에 10%의 이자를 준다. 어떠실까요? 딱 7년입니다. 요즘 나 기다란 거 다 싫어하세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을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같이 계속 급변하는 시대에는요. 7년이면 족합니다. 딱 7년만 약속을 지키신다면 7년 뒤에는 내가 낸 원금과 10%의 이자를 주는데 거기에 혹시나 모를 위험의 사망보장은 보너스입니다. 거기에 내가 처음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2년 이후부터는요. 이 사망값이 5% 올라가는 구조예요. 나는 처음에는 작게 준비했지만 이 보험은 2년부터 사망이 계속 5%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럼 원금도 늘어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세 번째, 3년을 더 유지해서 10년이 된다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전혀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지금 우리나라는 2017년에 비과세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맡기는 돈 같은 경우는요, 1억이고요. 매달 납입하는 돈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도가 한 6년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이 제도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세금 안 내는 비과세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 구성 원별대로 준비하는 게 정말 돈 버는 길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적 자금은 얼마를 필요하고 싶으신가요? 내 주머니에 남들 모르게 나는 딱 1억 썼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5천원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1억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1억 모으기 쉽진 않죠. 하지만 7년만 참는다면 가능한 플랜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특성상 1억 원 예시했고요. 가장 작은 1,000만 원을 예시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크면 좋으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행복하시라고 1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매달 120만 원만 나의 급여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일부를 떼어놓는다면 7년 이후에는요. 내가 모은 돈은 낸 돈은 1억이 좀 넘지만 내가 받을 돈은요. 1억 1,000만 원입니다. 거의 1,000만 원이 이자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0% 이자 맞죠? 그리고 3년만 참는다면 1억 1,600만 원이 세금이 안 내도 되는 돈입니다. 이 금액 1억 1,600만 원 잘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7년 납입하고 3년 후부터 매년 이자가 발생합니다. 10년째죠. 그럼 비과세인데 제가 1억 1,600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후부터 이 금액은 뭐냐면요. 1년마다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내가 매달 1년 한 달마다 120만 원만 꼬박꼬박 약속을 지켜준다면 매년 170만 원 돈이 이자로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금리 예전 같으면 1억 맡기면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할 수가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1억 맡기면 이제 얼마 나오나요? 잘 아시죠? 하지만 이 보험은요, 매달 120만 원씩 예를 들어서 7년만 약속을 지킨다면 1년마다 170만 원 돈의 이자를 주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은 눈덩이같이 불어나겠죠. 이게 오늘의 플랜 내용이고요. 그러면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내가 원하는 사망보장과 환급률을 충족하는 보험입니다. 사망보장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고요. 7년만 약속을 지킨다면 계속 높은 환급률이 되는 거고요. 7년 이후부터는요, 달러로 저축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분들 유학 보내신 분들 많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국제 통화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나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국제 금리가 불안정할 때도 이런 달러 환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피보험자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납입하고 7년 이후에는 이 보험은 내 자녀의 비과세 통장으로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자녀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연금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부 연금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100%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연금 전환하고 나머지는 내 자녀의 아니면 비과세 통장으로 남겨두셔도 되는 겁니다. 이 보험은요, 납입 완료 7년만 납입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2.5%의 복리로 계속 굴러가는 비과세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70세에도 10년 납입 가능하세요. 70세에도 이게 장점이고요. 12개월까지 선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납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보험료 깎아줍니다. 하지만 비과세권을 지키신다면 6개월씩 선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평생을 세금 안 내는 통장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환급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 같은 경우는요, 109.9%, 거의 110%죠. 그럼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70세를 보셔도 3.2%의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은행금리 2, 3%대죠. 70세에도 3.2%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부분이 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60대, 70대 약 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60대 분 5.8% 이자입니다. 70세 분 1.2%의 이자입니다. 얘는 확정이에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70세에 1.2%의 이자와 비과세 통장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통장을 내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내가 세금을 안 내면서 계속 복리를 굴러가는 이 통장 어떠신가요?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정리가 해드린다면 이 보험은 70세 이상도 100%가 넘는 환급이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하죠? 절대 원금 손실이 없는 보험이고요. 내가 원할 때는 사망, 내가 원할 때는 연금, 생활비를 선지급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나의 자녀한테 상속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멀티플한 기능이 가능한, 한 가지 보험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가능한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 우리가 비과세 통장을 만들 때 1억 보고 만드시나요? 아닙니다. 10억, 20억. 요즘 서울 아파트 보통 대부분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2채, 3채 있으신 분들은 거의 몇 억대 자산가일 텐데요. 아무리 큰 금액도 세금을 전혀 안 내는, 10년만 유지한다면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장점이기 때문에 오늘 종신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와 내가 살아있을 때 돈을 유용하게 쓰는 건데,
혹시나 아팠을 때를 대비할 때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이 뭔가요? 바로 암입니다. 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디 살고 싶으신가요? 이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A집은요, 보증금은 5천만 원 주는데 월세를 한 달에 30만 원 내래요. B집은요, 보증금을 5천만 원 내는데 월세가 85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A집을 선택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잘 보시면 집주인이요, B 집주인은 나갈 때 냈던 돈을 다 돌려준대요. 그러면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B는 돌려주기 때문에 처음엔 비싸긴 하지만 남아있는 게 있네. A는요, 당장은 싸지만 다 없어지네. 그러면 없어지는 거와 남는 거 어떤 게 좋을까요? 당장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A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당장이 아니고 긴 시간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B가 좋지 않을까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3명 중에 1명이 암이래. 어떻게? 내가 3명 중에 1명이 걸리면 내가 1명이 될 수도 있어. 이래서 암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3명 중에 2명 암이 안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감사하죠. 안 아프니까. 하지만 내가 A집을 선택해서 그 돈이 다 날아간다면 아이고 아까워 이러실 겁니까? B를 선택한다면 좀 비싸긴 하지만 감사하네. 그럼 이 돈으로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겁니까? 오늘의 플랜 내용은요, 확률이 높은 것부터 준비하는 게 바로 암의 선택사항입니다. 남성분들 전립선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전립선암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계적으로 많이 걸리는 건 전립선 아니에요. 우리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전립선 암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요, 유방암입니다. 물론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많이 걸리죠. 하지만 40대를 지나면서 유방암, 건강검진하면서 가슴에 뭐가 만져지네 시작입니다. 그러면 유방암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예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후, 유방암 안 좋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 정말 폐경 때까지, 폐경 이후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까요? 암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혹시나 진단을 받는다면 더 이상의 돈을 납입을 안 해도 되는 게 오늘의 암보험입니다. 거기다 냈던 돈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나중에 냈던 돈이 점점 복리로 굴러가면서 암이 안 걸렸을 경우에는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게 오늘의 암 플랜인데요. 그럼 어느 쪽 확률이 더 높을까요? 마이너스 50% 비용 내는 거와 150% 자산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그거는 내 각각의 사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 보험은 종신보험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암이 안 걸리고 사망을 한다. 그러면 1억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먼저 걸렸다 하면은 8천만 원을 먼저 받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사망값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후에 사망을 한다. 만약 이 플랜 같은 경우는요, 암 진단을 8천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1억 원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암이 1억을 선택했다. 그러면 암 진단 1억 받으시는 거고요. 나중에 사망 위로금으로 3천을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망보장과 암을 두 가지 갖고 가는 거네요. 암이 걸리면 암보험으로 받고, 암이 안 걸리면 사망보험으로 갔다가 보장받다가 얘를 연금으로 전환을 해도 되고, 그러면 종신보험을 가져가거나 암보험을 준비하려면 각각의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둘 다 가져가면서 먼저 걸리는 거를 먼저 보험
지급을 받고 나머지는 후속으로 또 보장을 받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인데요. 사망과 암을 위험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게 오늘 플랜 내용. 내가 80%나 100% 먼저 암의 진단을 받았다면 먼저 받을 수가 있고요. 적용 이율이 2.75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습니다. 그리고 얘는 확정적인 게 아니고 변액이기 때문에 만약 수익이 많이 난다 하면 약속된 금액보다 1억은 항상 받는 거지만 사망값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진단금도 암 진단금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오늘의 구조입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보장보험 연금 전화를 통해서 이런 진단금을 유지하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게 또 플랜의 장점이고요. 여성분 가장 많이 걸린다는 유방암, 또 남성분 늘어나고 있는 전립선 암이 납입 면제이기 때문에 특약을 따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 자체의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 보험은 유방암 같은 경우 4천만 원, 전립선암 같은 경우 4천만 원을 따로 아니고 각각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오늘 사망에 대한 리스크와 암에 대한 리스크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유병장수 시대에 살면서 돈은 정말 필요한 게 돈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걸 선택해서 모으는 거에 따라서 빨리 모을 수가 있는 건데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은 7년만 납입하고 10% 이자까지 받으면서 계속 사망보장까지 받는 이런 좋은 보장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병장수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죠. 유병장수 시대에 꼭 필요한 암보험과 종신보험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 금액에 따른 계획도 세워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복리의 장점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항상 선택이 중요한데요.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인생 경험 통해서 풍부한 정보와 꿀팁들 알려주실 김경아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안수현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남는 암보험. 오늘의 주제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남는 암보험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암은 더 이상 극복 불가능한 병은 아닌데요. 하지만 또 발병률도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암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아서 암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무용지물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 게 또 암보험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비용이 없는 그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남기는 암보험에 대해서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주제에 선정해 주신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주부다 보니 돈새 나가는 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도 요즘 봄맞이 안 입는 옷 다 버리자 이러고 막 장롱을 가볍게 하는데 살 때는 제가 되게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한 2, 3년 계속 안 입는 거예요. 그럼 쟤를 버려야 되는데 원래 얼마 주고 샀더라? 자꾸 이 생각을 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서 보험도 이 돈이 아까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출발이 돼서요. 좀 아깝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헌옷 버리듯이 버리지 않는 조금 남아서 나한테 돈이 되는 이런 보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출발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옷장을 2년에 한 번씩 꺼내다 보면 안 입는 옷들이 있거든요. 보험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옷장처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 오늘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요즘은 30살까지 자녀 보험이 아니고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게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30살 혹은 더 이상까지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중반에 어린이 보험을 조금 장점이 많다, 뭐 보장이 좀 크다,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어린이 보험을 어른이 가입한 이런 보험을 이제 저희 들여다볼 건데요. 보장 내용은 표에서 이제 제가 만들어드린 표를 보여드릴 텐데 보장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총 3줄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상해로 후유장애를 당하게 되면 100만 원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거의 이제 뭐 이런 연계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조건을 맞추려고 그냥 하나 해 놓은 거고 가장 중점적인 것은요. 암 진단비 1억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암 안 걸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암 걸리면 1억을 받는 거니까 좀 보장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크게 잘 가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는 굉장히 유사암 전쟁 시대, 유사암 전성 시대였었는데 유사암을 굉장히 크게 가입할 수 있는 일에 썼는데 이게 이제 20% 제한일 때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주로 보장해주는 일반암은 1억. 그다음에 그 중에 유사암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제 경미한 것들, 유사암 이런 것들은 2천만 원 이렇게 보장하는 게 보장이 이 보험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한번 볼 텐데요. 제일 밑에 표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85,580원을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가 매달 납입하시는 거 매월 자동이체 되다 보니까 총 20년 동안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드려볼 건데요. 네. 매월 85,000원씩 내는 거랑 네. 이걸 총액을 하면 2천만 원이거든요. 네. 85,000원짜리 암보험, 2천만 원짜리 암보험 느낌이 어때요? 아무래도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좀 큰 숫자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선택을 할 때는 주로 월보험료를 기억하시거든요. 나 10,000원짜리 보험 들었어. 네. 10만 원짜리 보험 들었어. 이러는데 우리가 내야 하는 거는 그 총액을 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암보험은 결국은 2천만 원짜리 암보험인데 일반암 걸리면 1억을 받을 수 있고 유사암이면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암보험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질문 하나 또 드릴 건데요. 네. 아까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강의할 때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 우리가 전생애를 살 때 암 발병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의 확률로 암 걸리는지 혹시
아까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3명 중 1명이 걸린다라고 하셨으니까 30% 정도가 암에 네. 걸린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남녀를 평균을 내면 뭐 남자분들은 좀 더 높고 여자 낮고 그런데 일단 전체를 평균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3명 중에 1명꼴로 암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3명 여기 있잖아요. 이 중에 1명인 제가 아마 암 걸릴 확률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그러면 걸리지 않을 확률은 또 몇 %일까요? 3명 중에 2명은 안 걸릴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착안을 한 건데요. 암 걸릴까봐 무서워서 암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돈 받아서 조금 괜찮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완치되려고 암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짜리 암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짜리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70%에 육박하시는 분들은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몽땅 다 없애고 진단자금 1억을 받으면 진짜 좋죠. 치료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2천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천만 원을 그냥 기회비용으로 다 쓰고 나는 암에 안 걸리고 암보험료는 다 냈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 같아도 너무 아까운 거죠. 옷은 그나마 제가 몇 년 동안 입기라도 했는데요. 이 암보험은 써보지도 못하고 2천만 원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암 진단비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나머지 70%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헌 옷장에서 옷 갖다 버리듯이 내가 가입한 보험을 그냥 헌 옷 버리듯이 무조건 버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버리기가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돈이기 때문에 아까 안세현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으로 없어지는 보험이 아닌 내 자산으로 남는 암보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선택이에요. 우리 집에 가족력이 많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일단 진단 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고요. 우리 집 사촌 이내에도 암 환자가 없거나 혹은 유전력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DNA 검사도 너무 막 활발하게 되고 저가의 비용으로 나한테 DNA 검사, 침 이렇게 검사를 하면 암 발병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다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몽땅 날리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렇다면 해답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날리지 않는 2천만 원 날리지 않는 나한테 자산으로 남는 암보험을 어떻게 만들지를 제가 해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표에 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진단자금 1억짜리 암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다 날아가는 돈이라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1억짜리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날아가지 않는 내가 매월 납입하시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표에 보여드릴 건데요. 1억 원은 진단자금으로 준비가 됐고요. 앞에 가지고 있던 보험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유사암 2천만 원 그리고 전립선 암이나 여성 유방암 경우는 4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도 딱 암 전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월 납입 보험료가 2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물론 8만 5천 원짜리 암보험 다 없어지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낸 돈 22만 원을 원금을 다 돌려받는 거에다가 추가로 아까 저희 강의 잘 들어보시면은 얘가 주식에 투자가 돼서 점점 굴러가서 내가 월 보험료 22만 원을 냈는데 이게 다 소멸성이 아니고요. 얘가 운영을 잘 되면 내가 원금 2천만 원을 다 없애는 암보험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총 납입하는 건 한 5,200만 원 정도 납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30살이신 분이 이렇게 8만 5천 원짜리 몽땅 없어지는 걸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한 달에 22만 원이지만 얘 다 납입을 하면은 5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하게 되실 건데요. 내가 낸 돈 5천만 원인데 얘가 잘 운영이 돼서 수익률이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 60살, 70살 되었더니 나는 암에 걸릴 기미가 없어요. 용종도 잘 안 떼고 그리고 뭐
건강검진 너무 자주 하고 관리 잘하고 이러니까 용종은 됐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랬는데 내가 낸 돈은 5천만 원인데 해약환급금 돈 불어난 걸 보니까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불어나면 생각하는 거죠. 암 안 걸리고 2천만 원을 몽땅 다 없애는 게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단자금 혹시 궁금하니까 1억은 남겨두고 대신 내가 월보험료로 납입한 22만 원을 주식이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를 잘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암 안 걸렸을 때 내 돈이 점점 늘어나는 이 두 가지 플랜을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보험 굉장히 많고 이런저런 위험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5년, 10년 지났는데 아무도 병원에 안 가고 아무도 아프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거 언제 이 해당 사항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특히나 암 진단비는 전 생애를 살면서 암 걸릴 확률이 30%, 걸리지 않을 확률이 70%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낸 돈이 점점 불어나서 암에 걸리지 않아도 내가 낸 돈을 점점 불어나서 결국은 5천만 원 냈는데 내가 낸 돈이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불어난다면 저는 차라리 조금 돈을 8만 5천 원을 내는 것보다는 뭐 꼭 22만 원 아니어도요 15만 원에 설계할 수도 있고 10만 원에 설계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진단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저는 70%의 사람들은 나중에 암이 걸리지 않았을 때 비용으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남는 이런 설계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은 단순한 암보험을 가지고 왔는데요. 8만 5천 원짜리 2천만 원이 몽땅 다 없어지면서 진단비를 받는 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 나는 가족력도 별로 없고 혹시나 해서 다 가입은 했는데 70%에 해당하는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22만 원이지만 이게 나중에 점점 불어나서 내 은퇴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불어나는 이런 암보험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 중에 내 상황에 맞춰서 나는 나중에 돈이 남는 게 좋겠어, 100% 없어지는 게 좋겠어, 이 둘 중에 선택하시라고 오늘 리모델링 후에 제안한 것은 투자형 상품으로 암보험을 준비를 하면 70%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리모델링 사례는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70%의 확률로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이를 좀 연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을까요? 네, 맞죠. 왜냐하면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내 혈관이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을 하나 생각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 월 소득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으로 봤을 때 보장성 보험은 10% 미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암보험은 일반암의 기준이 약관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혈관은 괜찮은데요. 암보험만큼은 무슨 생명보험회사에 나와 있는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의 어떤 가족력이나 수입 상황 등을 좀 고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 이후가 걱정됩니다. 자산 늘리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안수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산을 늘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계신다면 위험한 거는 선택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럴 때 확정적인 게 아마 보험일 텐데요. 보험의 특징, 비과세와 복리입니다. 앞서 제가 강의한 것처럼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자녀는 물론 많이 성장해 있을 거기 때문에 납입 가능한 납입 기간은 짧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변액보험을 시작하시는 게 맞는데 변액 같은 경우는 시간에 길게 투자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확정적인 변액이 아닌 확정적인 수익으로 납입 기간이 짧고 복리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은퇴 이후에는 은퇴 전보다 같은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10만 원은 아마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 가능한 지금 납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보험을 크게 납입하시고요. 그 보험을 선지원으로 생활비를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은퇴 이후에 건강보험료가 연금으로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선지원 생활비는 연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나 이런 생활비를 통해서 받으신다면 생활비를 통해서 받는 이런 보험금 같은 경우는 연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보험은 비과세 통장으로 유지하면서 내 사이즈를 내 통장의 크기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납기가 짧은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은퇴를 앞둔 그 가장으로서의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보험으로 자산 늘리는 방법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비과세와 복리의 특징을 안다면 확정적인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은 선지원 생활비로 받는 방법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볼게요. 부모님이 제 건강보험 가입하셨으면 저도 열람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도 이 부분 궁금하네요.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우선 정답을 빨리만 오케이. 네, 볼 수 있어야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요. 엄마가 가입을 해줘도 제 주민번호로 넣어서 뭐 엄마가 대신 하셨든 어쨌든 제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보통은 2006년 이후에 가입된 보험은 전 보험회사를 막론하고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 누락된 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2006년 이전 상품이라고 하면 혹시 안 올라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보험회사 또는 어플 막 여러 군데에서 뭐 금융회사에서 모든 보험들을 다 통합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공인인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주민번호만 정확하다면 그 대상, 엄마 보험인데 이거 열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계약을 엄마가 했어도 내 보험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요즘 쉽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오케이 주셨고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네요.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보험을 준비하려는데 나이가 많아서 부담이 됩니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요즘의 의료 환경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암 걸렸다고 해서 수술하는 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수술 부위를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부위를 해서 좁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은 가장 나중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암 진단금 1,000만 원 받자고 한 달에 뭐 거의 10만 원 넘는 돈을 납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암은 한 번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받는 보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연령이 많다면 당연히 보험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한 번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여러 번 받는 보장을 선택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통원비입니다. 통원비 같은 경우는요, 요즘 의료 환경에 맞는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통원비는 요즘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뭐 50만 원 이상 받는 회사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보험료 같은 경우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얼마 이상은 안 돼 이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신다면 사실 진단비를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통원비 하루에 하루에 통원한 다음에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그게 훨씬 더 낫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수술함에 있어서 수술 이전에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고형 암에는 아직 활성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도를 보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신다면 이런 한도 없이 무한대로 할 수가 있는 그 개개인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준비할 수 있을 때 항암 방사선비는 많이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로봇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 가능한 로봇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 2, 3천 원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의료 환경에 따르면 그냥 하는 수술보다는 정교한 로봇 수술을 해서 빨리 완치하기를 바라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로봇 수술비 많이 준비하신다면 치료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통원비부터 방사선비까지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또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